통일부가 문재인 좌익 정권 때 개정한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재개정하지 않고도 대북 심리전 재개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추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단법은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24일 확성기, 대북 전단 등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완료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정부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후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고 통일부는 이에 따라 현행 법체계 내에서 대북 심리전 재개가 가능할지 지난 1월부터 자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좌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미 군사훈련까지 축소 중단하며 오로지 북한에 평호 호소하던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북괴 미사일 도발이 몇 회나 이루어졌는지 이 민주당 좌빨이들은 모르나 봅니다. 발생 전에 미리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 청구는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바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 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맹질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헌재 판결 후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게 될 이재명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 즉 국회의원들이 가부결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투표로 바꾸자고 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재명이 말이 길어지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등이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6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 문제를 놓고 자신의 아내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 해임과 관련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A씨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라고 맞서는 등 마치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볼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행태가 가관이다.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 부부로 알고 있다면서 남편이 진실을 말한다는데 그리고 변호인이 진술 당시 입회해서 조력하는데 왜 저렇게 버럭 소리 지르고 남편 변호인까지 본인이 해임하는 걸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쌍방울 재판서 부부싸움, 검찰 외부 세력 독립성 훼손이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사업 관련 진실을 아내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보다 잘 알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언급하기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은 이미 사라진 걸로 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걸 끝까지 거부하는 부인의 괴이한 행태는 제뇌피셜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직도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키고 비호해야 한다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구태운동권 전당에 비뚤어진 정의관 때문이라며 조국 사수대와 이재명 대표 개딸 같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생활로 인해 만정이 떨어져 꼴 보기 싫으니 다 독박 쓰고 감옥에서 썩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 심리일 수 있다면서 두 가지 다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이유다. 제발 이성을 찾고 평정심을 찾으시라. 화석화된 운동권 전당 논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정말 기괴한 모습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조영윤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